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문맥 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기본 단어, 기본 의미와 중심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다이어를 이해하시는 것인데요. 기본 의미를 이해하시면은요, 다이어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3단계에서는 동의어 유의어를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12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레픽스 코는 코, 콤, 콘, 콜 이런 것들은 다 투게더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함께가 되는 것이고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모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개념에서 또 same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학습 명단어와 관련 연상 어휘입니다. 오늘은 이 compensate이라는 단어를 대표 단어로 해서 이거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죠. 1번부터 9번까지 과연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죠. 중요 어근은 바로 펜스라는 어근입니다. 이 어근을 갖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단어와 고급 어휘까지도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어휘까지도. 그리고 이제 보상하다, 보충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 이 4개를 완벽하게 오늘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compensate이라는 단어에서요. 이 come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same,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pence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way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way가 뭐냐면 저울로 뭔가를 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compensate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울로 재서 양쪽 무게를 똑같이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기가 100kg에 100kg. 그러니까 유기가 70kg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울이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유기에 30kg를 뭐를 해야 됩니까?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울로 재서 양쪽 무게를 같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게가 적은 쪽의 양을 뭐 해야 돼요? 보충을 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 compensate이라는 표현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보충하다가 되겠죠. 여러분들 손실 등을 보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보수나 급료를 지불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ompensate이라는 단어에는 보충하다, 보상하다, 지불하다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compensate for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녀의 변호사가 말을 하기를 그 여자는 뭐요? compensated, 수동태가 나와 있죠?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그 여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 여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세 번째 예문입니다. 근데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제 근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근면이 능력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부족하면 뭐 해라? 근면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노동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임금을 주다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 동의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상하다, 보충하는 단어들, 시험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온 단어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네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과연 원어민들은 보상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민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불완전한 것을 뭐다 완전하게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동의어를 보겠습니다. make up for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up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up의 개념이 뭐냐면 강조, 완전히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완전히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make up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make up. 화장하다가 되겠죠? 화장하다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 up이라는 단어가 강조, 완전히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화장하다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화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p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 rise up 그럼 뭐예요? 이때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는 의미죠. 그런데 만약에 it이라는 단어 뒤에 up을 썼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먹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때 up의 개념은 완전히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음식을 완전히 싹싹 먹었다. 완전히 다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라는 표현을 up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up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다? 위로 올라가는 의미. 하나는 뭐다? 완전히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keup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화장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그럼 make up for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가 되겠죠? 이게 손실분을 보충하다, 보상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for에도 역시 완전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톤이라는 단어는 at one이 합성된 표현입니다. at one이. one이라는 단어가 뭐냐? one이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완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걸 하나로 하면 뭐예요? 나라가 완전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one이라는 표현에는 바로 완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make up for이라는 단어와 단어의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다, 보상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단어의 구성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아셔야 되느냐면 amend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amend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법을 수정하다, 개정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고어에서는 amend라는 표현이 바로 수리하다, 고치다의 의미로 활용된 단어입니다. 연상법을 암기를 시켜줄게요. amend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몬드로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amend를 뭐라고? 아몬드 초콜릿으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이 떨어졌을 때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요. 당뇨병 환자가 당이 떨어졌을 때 아몬드 초콜릿을 먹는다라는 것을 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당이 부족한 증상을 고치다, 없앤다라는 개념이죠. 고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리하고 고친다라는 개념은 바로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실분을 보충하다, 보상하다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mend라는 단어는 법을 고치는 개념이죠. 수정하다, 개정하다 의미로 써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수리하고 고치는 단어는 amend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거의 back formation입니다. back formation인데 철자 A를 하나 없애고 mend라는 단어가 남아서 이제 mend가 바로 고치다, 수리하다의 의미로 활용됐던 것입니다. 원어민들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back formation이라는 게 뭐냐? back formation이라는 게 뭐냐면 그 철자를 하나를 없애거나 뭘 하나 붙이거나 또는 철자를 이리저리 순서를 바꾸거나 해서 만드는
단어의 형태를 back form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end, amend, make, amends for이라는 단어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자식을 뭐요? 보상할 수는 없다. 부충할 수는 없다.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atone for a fault. 뭐요, 이게? 자기 과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뭐요? 보상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축구 선수는 기회를 뭐 했어요? waste 했다라는 얘기는 기회를 상실했다가 되겠죠. 어떤 기회입니까? 그가 과거에 저지른 그 실수를 만회하다, 부상하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뭔가를 실수로 저지른 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어근인 이 펜드와 이 펜스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급 어휘, 어려운 어휘를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원 학습을 하면서 핵심 어원 연상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아무리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바로 한두 번이면 100% 암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단어를 암기할 때요, 그냥 무조건 연상법으로만 암기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실력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원어민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어떤 한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영어식 사고방식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드 펜스라는 단어입니다. 펜드 펜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hang, 매달다라는 얘기예요. 매달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저울로 매단다라는 개념에서 저울로 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드나 펜스라는 표현이 뭐 상품의 무게를 저울로 재서 돈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을 지불하다 의미가 있어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바로 생각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미래의 직업으로 의사가 될 것인가, 선생님이 될 것인가를 이리저리 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재다라는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생각하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 도와달라고 막 매달리는 개념이 있죠? 이때 매달리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돼요? 바로 의존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의미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 펜스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hang, 매달다. 저울에 매달면 저울로 재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상품의 무게를 저울로 재서 돈을 지불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인 의미는 뭐다? 생각하다. 또 뭐다? 의존하는 개념. 이거를 바로 우리는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1번, 2번 알죠? 3번 거의 몰라요. 4번도 제대로 이해를 하는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indispensable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 dispense with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7번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expense라는 단어는요. x라는 단어는 뭡니까? out이죠. out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다, 주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pence라는 단어는 뭐냐? weigh, 저울로 잰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울로 재서 돈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인데, 뭔가를 파는 셀러가 만약에 돼지를 팔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를. 그러면 그 물건을 요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불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뭘로 했다는 얘기예요? 다 저울로 무게를 재서 적정한 돈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는 뭐요? 희생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sacrifice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pend나 expend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 돈을 쓰다, 돈을 지불하다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저울로 재서 그 무게를 봐서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다, 쓴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spend, expend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S는 바로 X가 변형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 똑같은 단어예요. spend나 expend는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pense가 비용 또는 희생의 의미로 쓰인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expenditure이라는 단어도 똑같죠. 이것도 비용, 지출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네, 첫 번째 예문을 보세요. 그 정원을 바꿔 놓았다, 변형시켰다는 얘기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굴리는 데는 big expense,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번 예문에서는 이제 희생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at the expense of라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는 그 사업체를 일궈냈다는 얘기죠. 뭐를 희생해서? 그 남자의 건강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그 사업체를 일구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여자의 명성은 얻은 것이다. 뭐를 희생을 해서? 그 여자의 결혼 생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어낸 것이 명성이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expensive라는 단어에서 이제 쉬운 단어지만 언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X는 뭐냐면 out의 개념이에요. 어떤 기준선을 넘어가면 과도하고 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xpensive라는 단어는 바로 expense는 돈을 지불하는 개념이죠. 근데 과도하게 지불할 돈이 예상보다 과도하다라는 개념에서 비싼, 돈이 많이 드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부정적도 in을 붙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가격이 저렴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pensive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expensive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비싼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럼 pensive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비싼 애니까 x를 뺐으니까 싼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pensive라는 단어는 슬프다, 구슬픈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슬픈. 이게 이해가 되면 바로 원어민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런 pensive라는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가 됩니다. 보세요. pence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weigh라고 그랬죠? 뭔가를 잰다라고 그랬죠? 재는 것의 비유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선생님이 될까? 의사가 될까? 이리저리 재는 것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pensive라는 단어는 슬픔이나 걱정 때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아니, 내일 모레 말이야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깊은 생각에 잠기겠죠? 그때 깊은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왜 시험을 봐야 돼? 하고 슬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깊은 생각에 빠진, 또는 깊은 수심에 빠진, 수심 어린, 매우 슬픈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pensive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with라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with라는 접두는 바로 백이라고 그랬죠? 백.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질 않고 이게 백. 집에 틀어박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여자는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했다? pensive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매우 깊은 수심에 빠지게 되었다. 매우 슬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hardly speaking,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 속의 여인은 pensive smile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슬픈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dispense라는 단어입니다. dispense. 여러분들, this라는 단어는
어원이 away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준다라는 개념이 give away 한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pence는 뭡니까? 저울로 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dispense라는 단어는 저울로 재서 일정량을 상대방한테 나누어 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dispense의 의미가 뭐다? 나누어 주다 또는 분배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기계가 뭡니까? 아주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분배해 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기계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스낵이 나온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기관은, 그 조직은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dispense라는 단어 뒤에 이제 전치사 with가 붙습니다. dispense 다음에 전치사 with가 붙어요. 그럼 this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away라고 그랬죠? away는 버리는 개념이 되죠. 버리는 개념. 그리고 이 pence라는 단어는 뭐다? 저울로 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남에게 다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dispense with라는 표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다 저울로 재서 다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dispense with라는 표현은. 그래서 자기 것을 남에게 다 나누어주면 몸없이 지내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dispensable이라는 건 뭡니까? 몸없이 지낸다는 얘기는 몸없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몸없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요. 두 번째 암기법입니다. 여러분들, this라는 단어는 또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보세요. honest라는 단어가 뭡니까? 정직한이죠. 그럼 this honest는 뭐가 돼요? 부정직한이 되죠. 이때 this라는 표현은 바로 away라는 개념에서 부정어 not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왜냐면 바로 얘가 정직하네요. 얘는 정직에서 멀어졌죠.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s는 부정어 not이고요. 부정어 not을 with에 붙이면 뭐가 나와요? withou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witho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dispense with는 뭐냐면 do without, live without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뭇을 뭐뭐 없이 지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dispensable이라는 표현이 뭐뭇이 없어도 될,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dispensable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죠. 그것이 뭡니까? 커피 없이 지내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사치품 없이 지내야만 했다 이런 얘기죠. 뭐한 이래로 마이크가 직장을 잃은 이래로 사치품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dispensable 앞에 부정어 in을 붙여요. 이제 부정어 in을 붙입니다. 그럼 dispensable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뭇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뭐뭇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 돼. dispensable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불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indispensable이라는 표현은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가 되겠죠. 7번째 단어입니다. depend on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설명 들으셔요. 여러분들, 니라는 단어는 뭐냐면 noun의 의미고요. pend는 뭐다? 바로 매달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depend on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매달리다가 되는데요. 직장을 잃은 철수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면 의존하다, 의지하다가 되겠죠. 두 번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depend on이라는 표현은 뭐다? 어디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A는 B에 달려있다. A는 B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바로 메인 아이디어, 핵심 주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런 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뭐다?
determined by랑 뭐가 된다?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A는 B에 달려있다. A는 B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표현에는 무조건 그건 뭐다?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은요. 아이들은 뭡니까? 그들의 부모에게 이때는 의존하다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새끼 사자들은 그들의 어미 사자에게 어미 사자가 그들에게 먹이를 줄 것을 기대한다, 의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이와 같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구문으로 쓰이는 그런 어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depend on A, for B 이렇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기 사자들은 음식을 그들의 엄마에게 의존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어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문이죠. 보세요. 임금 지급률은 뭐에 달려있다? 생산성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필자가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골동품의 가치는 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의 상태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해서 결정되다라는 이 depend on이라는 표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에 있습니다. 항상 다이어와 동의어를 다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는 지인과 공유하는 그런 센스를 가지시면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Not neighbor. 네이버리 아니라 뭐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